안녕하세요. 너의 재테크가 보여 채널입니다. 오늘은 청약,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청약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본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내 집 마련에 대한 현재의 불안감과 조급함을 저 멀리 마음 한켠에 접어두게 될 거고,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청약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본 영상은 허황된 것을 꿈꾸는 게 아닌 객관적인 희망을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이 제작되었으니,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청약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는 주변 지인들과 회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나도 청약이 되고 싶다 점점점으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얘기는 한편으로는 현실의 불안함을 담고 있고, 청약이라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하고 싶다는 염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청약에 목을 매기 시작했을까요? 정답은 정말 단순하죠. 청약을 신청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마진이 높은 재테크 및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자 실패로 골머리를 썩기 싫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고 얻은 결론은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심의 고심을 거쳐 나온 결론이 청약이라고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현재 멍청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백 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 청약 커트라인 점수의 상향 표준화, 민간 공공 사전 청약에도 이미 박터지는 전쟁터, 분양가 상한제가 발생시킨 로또 청약 등 정말 청약은 진짜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으시죠? 나는 언제 기회가 올까? 저 옆집 누구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이 돼서 계약금을 냈다던데, 그리고 회사 선배는 청약으로 돈을 3, 4억을 쉽게 벌었다고 하시던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왜 운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기회는 올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 집 마련을 청약을 통해 실행하겠다는 전략을 짜셨다면 너무 급하게 달리지 않아도 무조건 기회는 올 거라고 다시 한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얘기에 근거가 없으면 그저 희망 고문일 뿐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15년의 법칙. 일반적으로 청약 통장 만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딱 15년입니다. 이는 무주택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고려한 점수죠. 요 가점을 계산하는 방식을 자세히 보시면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이 딱 15년에 만점이 만들어집니다. 즉, 청약은 1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점이 낮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점수가 현재에서 멈춰 있지도 않습니다. 매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높은 청약 가점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후에는 나의 큰 재테크 무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 친구는 벌써 청약이 돼서 내 집 마련도 했는데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저 추격 매수해서 빨리 격차를 따라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리고 지금 조정기라는데 떨어지면 바로 사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라고 전략을 짜셨다면 절대로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5년 후에 만점으로 똘똘한 내 집 마련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청약 당첨은 많아봤자 두세 번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에 누가 청약에 먼저 됐던, 내가 청약에 늦게 됐던 청약으로의 재테크를 상대 비교한다면 두 사람 간의 부동산 차이는 드라마틱한 차이를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 시뮬레이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 운 좋은 A씨는 30살에 주택에 당첨돼서 33살에 입주, 43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끝나고 44살에 매매하고 다시 59세에 15년이 지난 후 청약 가점이 만점이 되고 또 바로 청약을 넣어서 60세에 당첨이 돼서 63세에 입주하고 또 10년 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74세에 매매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운 좋은 A씨의 인생 로드맵이고요. 자, 참을인 B씨는 45세의 주택이 늦게 당첨이 돼서 48살에 입주, 그리고 10년 후인 58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59세에 매매, 그리고 15년을 다시 기다려서 74세에 만점이 돼서 75세에 청약에 당첨되고 78세에 입주하고 88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89세에 매매한다 라는 인생 로드맵입니다. 어떤 걸 보시면 될까요? 즉,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두 사람의 인생 로드맵에 있어서 청약은 결국 많아봤자 두 번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큰 차이를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30살의 A씨가 어린 나이에 당첨이 되어 33살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었다 라고 한다면 참을인 B씨와의 격차는 더욱 좁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운 좋은 A씨가 결혼을 하게 되어 30살에 청약을 받은 아파트에 10년 정도를 더 살며 자녀 교육에 힘을 썼다면 아마 운 좋은 A씨의 로드맵은 결혼한 A씨와의 같은 로드맵으로 바뀌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참을인 B씨와 함께 살펴보면 두 사람 간의 차이는 현저히 줄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옆에 사람이 15년 빨리 됐다고 반드시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약은 15년이라는 큰 주기를 그리기 때문에 한 평생을 돌이켜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당첨된 횟수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에 있어서 여러 변수가 존재할 수 있고 사람마다 개인 편차가 있는 법이니 평생에 단 한 번만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어찌 보면 평균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만족이 아닌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행복과 불행을 얻을 때가 많아요. 즉, 남들보다 내가 뒤처질까봐, 나는 놓쳤는데 다른 사람은 기회를 잡았을까봐, 더 집값이 올라 내 기회는 영영 없어지면 어떡할까? 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쉽게 말해서 꼭지에 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15년의 법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청약에 당첨됐다고 들려오는 소식은 나도 될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당첨된 운 좋은 A씨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냐? 라며 따질 수 있겠죠. 물론 먼저 당첨이 되어서 내 집 마련을 일찍 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매 제한이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되팔고 하기가 어렵고 특히 초기 자본 부족으로 전세를 돌릴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을 실거주 한다던가 양도소득세를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로 받고자 한다면 쉽사리 팔고 재테크를 위해 새로운 집을 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현 정부의 똘똘한 내 집 한 채의 전략에 나비 효과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사야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먼저 산다고 무조건 장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약 당첨은 시간을 두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깊이 봐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결론의 해답은 첫 번째로 미래 청약을 위한 자금 마련입니다. 저는 재테크 조언을 받으며 여러 사람을 봤지만 내 집 마련으로 가장 성공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곳에 실거주가 가능한 청약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도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청약 점수가 아무리 만점이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청약에 급급하기보다는 청약 점수가 높아질 때까지 내가 어떻게 청약 자금을 마련할지 세부적인 투자 계획이나 자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약받을 후보지를 미리 선정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원하는 곳이 모두 다르겠죠. 투자의 목적으로만 청약을 살펴본다면 강남 상구에 있을 재건축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짜겠지만 실거주와 투자의 밸런스를 맞춘다면 막상의 베스트 조합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실거주는 어디서 하고 싶고 투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고 싶은지 객관화시키는 연습을 미리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막상 큰 고민 없이 청약을 받아서 실거주로 살아보면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한 것은 정말 좋았지만 실거주 만족도가 떨어져 예상외로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사례들을 여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정답은 항상 돈을 쫓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밸런스가 맞는 장소는 어딜지 미리 고심한다면 향후에 더 좋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동산 흐름에 함께 올라타는 것입니다. 앞선 자금 계획과 후보지 선정처럼 중요한 것이 부동산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매일같이 부동산 공부를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3년에서 4년 후에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현 시점에서 사는 것이니 청약 당시가 아닌 앞선 향후 3, 4년 후에 미래 아파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공부는 내 집 마련을 15년이 아닌 7년, 3년 이하로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약은 오래 들고 버티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는 황금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처럼 끈기로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이 청약 말고 무엇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회는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회가 동일하다고 하여 노력하지 않는 것은 100점짜리 태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청약에 일찍 당첨이 되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으며 더욱 다채로운 투자 방향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에 저 또한 크게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이 안에서도 전략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다면 빠른 내 집 마련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점이 낮은 무주택 세대주 분들은 추천 물량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추천 물량도 당첨자가 나오기 마련이며 그 대상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점이 낮다는 것은 젊은 세대를 의미하기에 초기 자본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에 분양가 9억 미만의 아파트에 청약하시며 중도금 대출도 받으면서 공급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에서 나오는 추천 물량을 빠짐없이 청약을 신청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 청약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청약과열지구라면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도 추천 물량 25%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30에서 40점대의 애매한 가점대, 이 점수대에서 가장 많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청약을 번번이 넣지만 계속 떨어지고 청약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청약을 포기하고 매매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청약에 있어서 점수는 정말 냉정합니다. 낮은 점수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지리적 이점이 떨어지는 청약을 넣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로얄동, 로얄층, 로얄타입만을 노리지 말고 인기 없는 타입을 노려 당첨 확률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매한 가점으로 청약 당첨이 된 지인이
저층이라고 포기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물론 저층과 아파트 최고층은 대부분 이제 비선호하는 층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앞선 저의 청약 강의에서도 강조를 하였지만 청약이 된 상태로 더 좋은 입지로 넘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단순 매매하는 것과는 투자금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첨된 물건을 이용하고 시세 차익을 통해 다음 청약 때 더 좋은 입지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가점자, 이 점수대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5년간 잘 참아온 결실을 맺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말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청약 전략을 짜야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입지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점수이기에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마음만 급해져 추격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거주를 위해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시점이든 관계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5년 후, 아니 내년의 집값도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스탠스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식, 선물, 코인, 갭 투자, 등등을 통해서 자본을 불리고 향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죠. 하지만 내가 청약으로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힘들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15년 후에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만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점이 되더라도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이에 청약 당첨에 목매어 당첨이 되지 않는다고 신사를 막 한탄하거나 포기하여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어디에 청약을 받을지 앞으로의 부동산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15년은 100세 기준으로 딱 15%의 기간입니다. 물론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인생의 15%를 고생하고 남은 85%를 내가 원하는 주택 포트폴리오로 완성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값진 15%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끝까지 달려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